우리가 시세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세의 물리학적 각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도가 변화하는 변화율이다. 각도가든 시세든 반드시 예각일 때 변화가 가능하시 둔각일 때는 시세 연속이 지나지 않는다. 파동의 변화율이 더 중요한 것이고 파동의 괴리율이 중요한 것이죠.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 지점들은 피치포크 밴드가 넓을 때는 안으로 들어왔을 때 변동성이 커지고 피치포크 밴드가 좁을 때는 피치포크 밴드를 벗어났을 때 변동성이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이 맞으면 핵심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뭐 어떤 거로 잡을까요? 그냥 그 넓은 주제는 어떤 추세 뭐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생각하는데 뭐 그 이외에 사실 뭐 추세라 그러면 우리가 매매에 있어서 전부죠. 사실 뭐 추세 그러면 그것이 시세인데 곧 사실 그렇게 주제를 잡는다 그러면 뭐 이야기하기에 따라서는 주식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이 다 오갈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우리 파생에서는 사실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중단 장기의 추세 변곡점에 돌입해 있는 행국이거든요. 저희가 방송이나 다른 매체를 보면은 추세가 잡혔다 이런 말을 자주 듣는데요. 예. 추세가 잡혔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지속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예. 뭔가 지속된다는 것은 그 안에 내부적으로 뭔가는 계속 그래도 변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예.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지할 수 있는지 그 감지하는 방법을 보통 우리가 추세가 잡혔다. 현재 뭐 상승 추세다, 하락 추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추세라는 것이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사실 다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기간을 아주 길게 잡았을 때는 아무리 시장이 급락하는 중이라도 그것이 전체 추세에서는 상승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100년 추세를 기준으로 치면 100년 추세 상승 추세 100년 장기 이평의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추세라는 것이 얼마나 내 기준에 실제적 매매 레인지 안에 이 트루 레인지라고 그러는데 이 트루 레인지 내에 들어와 있는 것이냐 쉽게 말하면 현재 내가 말하고자 하는 가격 단위 타임 프레임이 실제적으로 내가 매매 진입과 청산의 어떤 기준선 안에 들어있느냐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결국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 시장에 진입을 할 때 진입의 기간을 나는 예를 들어서 현재 추세 기간 즉 타임 프레임으로 매매 기준을 삼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프라이스 프레임으로 추세의 기준을 잡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추세의 범위라는 범주를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시장을 볼 때 사실 우리가 뭐 선물 트레이더다 옵션 트레이더다 하면 선물은 뭐 대개 개인 투자자들은 일단 당일 청산, 당일 미결제는 가져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당일 시세를 보기 마련인데 당일 시세라는 것의 범주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준을 무엇으로 예를 들어서 5분 차트 보는 분, 30분 차트 보는 분, 15분 차트 보는 분이 다 틀릴 것이고 그 기준은 사실 내가 이 타임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타임 프레임의 범주에서 예를 들어서 주봉상 지금 상승 추세다. 그런데 일봉상 시장이 밀려 있다. 혹은 주봉상 상승 추세임을 확인되었는데 우리가 60분 봉에서 차트 60분 차트에서 차트가 시장이 밀리고 있으면 매수의 기회를 노릴 거란 말이죠. 이 경우에는 가격의 논리가 아닌 실제로 타임프레임의 범주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타임프레임의 범주에 들어있을 때는 타임프레임의 시각으로 봐야 되고 우리가 프라이스 프레임은 우리가 피봇이라든지 그 외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외에 뭐 마켓 프로파일 여러 가지 기준으로 절대값 기준으로 얼마냐라는 것은 시간을 무시하고 가격의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이지요. 이때 가격의 논리는 대부분 뭐 50% 기준으로 상하 뭐 이렇게 자주 움직이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넓은 범주에서 이 시간과 가격을 전반적으로 다 합한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트렌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트렌드라는 개념은 결국 타임 프레임과 이 프라이스 프레임을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타임 프레임과 프라이스 프레임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을 대개는 우리가 흔히 추세라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차트상에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가격의 움직임을 보통 시장에 보여주었을 때 우리는 이러한 것을 가격의 범주를 현재 이러한 추세선을 작동함으로써 결국 시간과 가격의 관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죠. 그런데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현재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추세선을 트렌드를 작동할 때 이것을 우리가 추세라고 인정하는 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가격의 프레임입니다. 사실은 가격의 논리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였다고 가정을 하죠. 그럼 이렇게 움직였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현재 이것은 이 추세를 벗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는 매도해야 되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상승 추세에 있을 때 단순 이 추세선 작도에 의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념적 추세, 가격적 추세의 기준으로 보면 이것을 벗어났을 때 그러면 청산하느냐. 그 외에는 반대로 추세를 돌파했을 때는 그러면은 여기서 청산하느냐.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여기서 그 매도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이 원래의 개념대로 하면 맞는 것이죠. 왜 안 맞으니까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뭐 벗어나서 3일 이상 벗어나면 뭐 3에서 5%가 벗어나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역시도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 논리죠. 그냥 이렇게 자로 갖다 댄 것처럼 시세의 유연한 곡선의 시세를 직선의 시세로 바라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시세는 직선이 아니고 시세는 곡선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추세를 넓은 의미에서 이런 개념으로 바라본다면 이것은 사실 곡선의 추세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시세는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셈인데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곡선의 추세와 이 직선의 추세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단순히 개념적이고 철학적인 부분이냐 뭐 이런 역질문이 생길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이러한 시세들은 직선의 추세가 시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단점 때문에 소위 말하는 부채살 추세라는 것으로 극복을 하려고 들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소위 부채살 추세의 기본 개념은 이렇게 시세가 이제 흘러가다가 뭐 이런 식의 추세가 있다고 가정을 하지요. 가정을 하면 현재 이제 추세가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가 형성이 되다가 이 추세를 보통 벗어납니다. 벗어나서 의미 있는 지점에서 뭐 하락이든 뭐 횡보를 했든 다시 반등을 해서 다시 수세를 보이면 현재 이 지점을 기준으로 다시 추세선을 작동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탈을 해서 시세가 또 이렇게 나타나면 또 이러한 추세를 작동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서 마지막으로 이것마저 이탈을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장기 추세를 이탈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흔히 혹자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단기 추세, 이것을 중기 추세, 이것을 장기 추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기, 중기, 장기의 개념이 한번 나아가던 길을 벗어나는 범주까지 어디로 잡느냐에 달려있는 건데 이러한 단중 장기라는 건 일중에서 있을 수도 있고 주간 단위에 있을 수도 있고 연중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월간 기준으로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개념적으로 말하는 이런 시세는 왜 벌어질 것인가? 이런 시세는 개념적으로 왜 벌어지는가? 이렇게 가서 단순하게 벗어났는데 이 추세 안으로 시장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 벗어났다고 무조건 되는 일이 아니구나. 한 번 더 또 어떻게 해보자. 한 번 더 또 어떻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시세의 이론이 타협한 것이지요. 이게 시세의 이론이 한번 설정된 시세의 방향성대로 벗어나도 시장의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고 또 한 번 더 벗어나도 바뀌지 않고 한 번 더 벗어나도 바뀌지 않으니까 세 번까지는 벗어나도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게 시장에서는 결국 같은 이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사케다가 이야기한 우리의 봉 차트에 있어서 사케다의 어떤 3법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적산병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주가가 바닥에서 3일째 상승하면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적산병은 일본에서 오래전에 나온 이론으로 기술적 분석에서는 빠짐없이 소개가 되고 있는 이론. 사케다는 관찰을 하기를 시세라는 것은 이렇게 한 번 생기고 목이 그 다음에 시세가 2번 생기고 시세가 3번 생기면 끝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찰을 해보면 시세의 덩어리가 대충 큰 덩어리가 3개가 형성되면 시세가 가더라, 끝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 반대로 엘리어트 같은 사람은 미국 사람답게 데이터에 입각해서 1, 2, 3, 4, 5파동이라는 게 시세가 존재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피보나치 비율을 적용해서 피보나치 비율을 따라서 수선을 꺼보더라도 부채살 3추세의 원칙으로 따라가더라도 피보나치 비율을 따라가도 1.618, 0.618, 1.38인가? 이제 기억도 잘 안 나네요.
이러한 어떤 추세 비율이 추세선이 이렇게 분수대를 추세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같은 이야기가 아니냐는 거죠. 다. 그럼 우리의 추세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같은 것이다. 그랬을 때 굳이 우리가 여기 이렇게 소위 말하는 직선적인 추세 개념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는가? 사실 추세라는 것은, 시세라는 것은 이 곡선적인 개념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곡선적인 개념이 아닌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다시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제 이야기인데, 뭐 그럴듯하기도 하고 다소 좀 철학적으로 황당하게 들리기도 하고 그렇지요. 이거는 이제 이어서 한번 가보죠.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뭐 그럴듯하다. 그런데 그것이 어떠란 말이냐. 뭐 이런 논지가 되는 것이죠.